이게 무슨 냄새지? 원장님 안녕하세요. 네. 진짜 우리 얼마 전까지 이거 이 더운 거 언제 가셔요 했는데 이제 진짜 겨울이에요. 어느덧 찬바람이 진짜 매서운 겨울이 찾아오고 또 두꺼운 옷을 겹겹이 입는 좀 계절이 됐는데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추운데도 난방이 잘 되는 곳이나 실내를 들어가서 이제 긴장되는 상황이 되면 여전히 좀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, 그리고 그 땀에 나는 우리가 일명 암내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. 겨울철에도. 그래서 이 계속되는 냄새 고민을 우리가 흔히 액취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땀은 모두에게 나는데 왜 어떤 분들은 유독 이렇게 땀 냄새가 심한 걸까요? 인종적 차이도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. 땀이 나는 건 손바닥에서 나는 맑은 색깔의 그냥 물성 땀도 있는 반면에 겨드랑이 쪽에서는 단백질과 지질이 충분히 좀 합성되어 있는 다른 류의 두 가지의 땀이 있는 다른 류의 땀이 나요. 그 땀이 나와서 피부에 있는 균들에 의해서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는 냄새가 사람들마다, 그리고 먹는 것도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. 근데 뭐 가족력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, 태어날 때 그렇게 뭐 유전자에 씌워져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진짜로 너무너무 안 씻는다거나 뭐 이러면 좀 더 많이 날 수는 있긴 한데, 그건 그런 생활 패턴보다는 유전적 요인이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좀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그냥 뭐 땀을 흘렸을 때 옷에서 뭐 신내 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, 그죠? 아니면 진짜 액취증이 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이런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. 다르죠. 왜 우리 여름에 대중교통 같은 거 오면 쓱 지나갈 때 냄새 나는 그러니까 장마철에 옷을 잘 안 빨아서 나는 냄새, 우리 그걸 신내라고 표현해요. 근데 이제 여름에 원래는 다들 잘 안 나요.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은 옷이 져져 있으니까, 옷이 져져 있는데 날씨는 습하고 온도는 따뜻하고 하니까 옷이 계속 썩는다고 표현해야겠죠?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게 번식하면서 그런 데서 나는 걸로 신내라고 표현하고요. 암내는 정확히는 겨드랑이 주변에 있는 아포크린 땀샘에서 나는 땀을 그 주변에 있는 상세균들이 분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라,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균주가 많거나 땀이 좀 많이 나거나 아니면 땀이 나서 그 부위에 오래 예를 들어 땀이 났는데 쭉 흘러내리면 안 날 거예요. 근데 거기 고여 있으니까.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액취증이 전 있는 것 같은데, 그러면 제모를 하거나 면도를 하거나 그러면 좀 덜 나나요? 라고 얘기했는데 덜 날 수도 있어요. 이렇게 하면 면도를 열심히 해서 땀이 여기 안 고여있고 쭉 면도에는 아무래도 맺혀있을 데가 없으니까 흘러내릴 거예요. 땀 자체가 안 나는 거를 하는 건 모르겠지만 땀이 나더라도 흘러내려서 그 부위에 있지 않으면 덜 날 수는 있어요. 그런 류의 개념으로, 물리학적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제모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죠. 근데 또 제모 같은 경우는 레이저로 진짜 제모를 하게 되면 모근이 손상되면서 모근 주변에 아포크린 샘이라는 땀샘 자체가 모근 주변에 있어요. 그래서 제모할 때 아포크린 샘도 손상될 수도 있어요. 옆에 바로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빵빵 제모가, 대다수 레이저 제모라는 게 레이저로 쏴서 그 안에 있는 모근을 찢어뜨리는 거거든요. 그 파워에 의해서 옆에 주변에 있는 아포크린 샘이 파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모가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. 근데 제모를 한다고 해서 땀샘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, 근데 제모가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땀이 흘러내리거나 다른 데로 갈 수 있는, 털에 막 이렇게 털에 촉촉하게 갇혀있, 그런 효과는 없으니까 좀 효과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.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참 그러면 고민이 많을 텐데, 액취증을 없애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을까요?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땀 냄새 제거하는 데오도란트 같은 것들은 그냥 거기다가 그러니까 냄새가 밖으로 못 빠져나오게 보호막을 씌우는 거라고, 방수포 하나 덮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근데 그거 말고도 약국에서 파는 항콜린제라든지 이런 다른 약이 개발되어 있는 게 있어요. 시중 약국에서도 살 수도 있고요. 근데 아마 전문의약품이라 의사들의 처방이 필요할 거예요. 그래서 다른 약도 있고요. 보톡스 시술 같은 것도 꽤 하시죠. 보톡스 시술을 시기가 오래 가지는 않지만 저는 여름에만 그래요. 그런 분들은 해볼 만해 한 2~3달씩 효과가 가기 때문에, 그래서 보톡스 맞으면 다한증, 손바닥에 다한증 심한 분들도 처음에
이걸 치료를 아예 수술하라고 권하지 않아요. 대개는 약 발라보고 그걸로 안 되면 뭐 손바닥에도 보톡스 맞거든요. 원인 자체는 다르지만 손에 나는 다한증과 액취증은 원인 자체는 달라요. 나는 땀도 다르고. 근데 땀샘 둘 다 땀이 안 나면 덜 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톡스랑 똑같은 치료법을 쓰게 되는데요. 다한증이나 액취증이나. 그래서 둘 다 써볼 수 있어요. 근데 이걸로 저는 1년 내내 그래요. 그럼 보톡스를 한두 달에 한 번씩 매번 맞는 게 생각보다 아프거든요. 이 피부에 넣는 보톡스들은 우리 사각턱이나 뭐 이런 데 맞는 보톡스에 비해서 찔리는 방수 많고 통증도 더 많기 때문에 이제 대개는 수술들을 고민해 보시게 되죠. 그래서 뭐 흡입기를 이용한 수술이라든지 칼로 째고 하는 수술이 아니면 다양한 수술 방법도 있고 아예 뭐 다 손하고 겨드랑이하고 다한증이 다 심해서 살 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신경절 절단하는 흉부외과에서 하는 수술도 사실은 있답니다. 그러면 이런 수술을 받았을 때 수술 이후 나이가 들어도 몸에 따로 이상은 없나요? 사람 몸이라는 게 땀이 필요해서 나는 거예요. 내 체온 조절을 우리 인간은 파충류 같지 않게 자기 체온 36.5도를 유지하며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땀이 나는 거예요. 몸이 체온이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. 그래서 어디선간 그걸 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여기 땀이 많이 나는 사람들이 여기를 땀이 못 나게 해버린다면 다른 가슴통에서 많이 나요. 이런 이들이 되게 많고요. 다한증 수술, 손바닥 다한증과 겨드랑이 액취증을 같이 치료하려고 신경 절단 여기 차단을 해버리면 상체에서 땀이 안 나는 대신에 발바닥이 1년 내내 축축하게 젖어 있다 그래요. 보상성 다한증은 근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렇다면 아무래도 이게 또 성인 말고 요즘 사춘기 학생들한테도 냄새가 되게 심한 악취가 엄청나는 아이들도 있는데 청소년기 사춘기 학생들도 수술이 가능한가요? 청소년기 학생들에게는 성장이 한참 되고 있는 학생이면 뭐 안 될 건 없지만 우선 한두 차례 정도 시술 받아보는 걸 권해요. 보톡스나 이런 거. 보톡스 뭐 중학생들부터는 보톡스도 뭐 피부 보톡스는 근육 보톡스만큼 좀 깊이 들어가지 않고 효과가 오래 가지 않기 때문에 한 2달 안짝에 없어지기 때문에 한 번 맞아보는 걸 먼저 해보거나 아니면 바르는 약을 써보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. 바르는 약은 자기가 원할 때 바를 수 있고 하니까 바르는 약도 나쁘지 않은 치료법일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 부분이 참 부끄러운 부분이라서 사람들이 숨기기만 하고 아무래도 이제 그냥 자발적으로 뭔가 방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막연하게 걱정만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? 이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사회생활 하는데 뭐 부작용이 그러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것 때문에 점점 더 움츠러드는데 사실은 치료법 자체가 많이 복잡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뭐 필요하면 정말 치료하는 병원들도 사실 많고요. 수술 자체도 많이 복잡하지 않아요. 회복 기간도 길지 않고요. 다운타임도 길지 않기 때문에 뭐 병원을 찾아오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어려운 치료법도 아니고 어려운 병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할 필요가 절대 없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.